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설업체에서 환경미화나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이른바 고령자 친화직종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전북도청과 산하기관의 실태는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청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년 연령인 만 60세를 넘어선 미화원 11명은 기간제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15년째 환경미화 업무를 하고 있는 만 61세 최순희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60세 하고 기간제로 넘어가지 않게라도 해줘야 하는데 기간제 넘어가서 차별하고 하니까 이런 걸 정말 다시 저기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청에서 그런 걸 안 해주면 누가 해주고 누가 어디 가서 이러고 저기 하겠어요. 너무 천대받은 것 같아갖고 그때 상황에 지금 이제 시일이 가서 그런지 너무 좀 서글프고. 전라북도 산하기관은 어떨까? 11개 산하기관 중 5개는 만 65세, 6개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직 관리 규정에 지금 6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들은 시대적 흐름과 그다음에 타시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자 친화 직종인 환경미화와 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자 친화 직종, 정년 만 65세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무직들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유로 60세로 정한 것이 지금 잘못된 거고, 공무직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재 씨의 경우 생활안전과 감염병 등 모두 6개 분야 가운데 4개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는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김재 씨는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은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김재 씨 전통시장 일대입니다. 차도와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부터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있습니다. 주차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 인도에 내어놓은 물건이나 시설물을 피해 걷는 주민들. 인도와 차도에 경계 없이 다니는 상당수 노인은 위험해 보입니다. 차석도 다 여기 있잖아. 어디가 없어? 차 들어가야지. 할 있잖아요, 지금. 할 데가 없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가면 고사하구나. 인도로 가면.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결과 이 지역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김재의 안전 수준을 점수화한 행안부 분석에서도 가장 위험한 수준인 5등급을 무려 5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건 교통사고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자살로 숨진 김재 사람은 36명으로 최근 3년 새 23% 정도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안전과 감염병 분야에서도 김재 씨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화재와 범죄까지 포함해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등급으로 매겼는데 김재 씨는 4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또 제가 큰절하는 문화도 확산시키고 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저기로 해서 많이 떨어져서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 서장님과 얘기는 했습니다만 박 시장은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정읍 KCFT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벌이들인 수익에 대한 정당한 분배와 안정적인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 KCFT 파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올해 회사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 두 번째는 회사를 인수한 SKC의 고용 승계 약속. 마지막은 파업 이탈자와의 근무 분리입니다. 사측은 적정 수준의 협상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회사가 쌓았던 경쟁력이 손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하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복귀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이게 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협상의 경우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의 경우 명문화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전되지 못한 협상에 대해선 오히려 회사 측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가정에 가중통신문을 보내 파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파업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당연히 회사 이익 자체가 많이 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을 요구한다.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협력업체 노조도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지만 사측과의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읍 KCFT 노사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4.15)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예비 후보들의 경우 SNS 홍보 영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공무원이라면 SNS에 좋아요 누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남우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한 예비 후보의 SNS 홍보 영상입니다. 경쟁 예비 후보가 이 영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유권자 호도는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 소지가 있다 판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이제 물어봤던 것이고 이제 자기들 또 이 법 여부는 이제 판단 어렵지만 이제 그 사람들 정황 판단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차후에 그 법적 문제 같고 일단 그 같은 선거 출마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현직 대통령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비 후보는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SNS에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페북이나 유튜브에 다 있었던 동영상이어서 저희가 그걸 활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이제 대통령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편집해서 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카톡이나 유튜브, 페북 이런 SNS 홍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법에 위반되는 그 영상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법에 위반되지 않는 영상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법상 SNS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령이 포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SNS에 유권자가 의견을 다는 것은 자유롭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엔 다릅니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만 달아도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북 지역 공무원 10여 명이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평균 나이는 44.9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보다 2살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전국 시군구 가운데 50살이 넘는 시단위 지자체의 경우 단 2곳인데 김제시도 포함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제시 인구수는 83,800여 명. 1년 전보다 1,4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1965년 25만 6천 명으로 최고에 달했지만 그 뒤로 67%가 감소해 지난달 8만 4천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2.6세로 전년도보다 0.6세 높아졌습니다. 평균 나이가 50살을 넘긴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8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단위 지자체는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 단 2곳이었습니다. 애기운 들어갔나? 60살 안에 젊은이 없어도 일을 쌓으면.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80대가 김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고 40대와 50대가 30%, 20, 30대는 17%를 차지했습니다. 19살 이하는 13%로 지난 한 해 출생 신고자는 23명에 그쳤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원인으로 보고 지원책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수당 및 결혼 축하금 지급 등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일자리를 5천여 명까지 늘렸고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호전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억제한 한한령도 풀릴 거란 조심스러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크루즈 기항지를 조성해 앞으로 유입될 중국 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 여파는 크루즈 여행객 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19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드 사태가 발생한 2016년 그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는 20만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크루즈를 통한 관광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동북아 크루즈 기점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 선사 등과 MOU를 체결하며 기항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항만 인프라가 갖춰진 격포항을 기항지로 조성해 대규모 관광객이 오고 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항지 관광지 범위를 넓혀 익산 보석박물관과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등 동북아 크루즈 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해 거점 대형 크루즈 기항지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명이 완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를 조성한다는 부안군의 전략이 맞아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가운데 5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는데요. 도내에서 유일한 글로벌 축제였던 김제 지평선 축제는 축제 기간을 다시 10일에서 5일로 줄였고, 반면 아쉽게 탈락한 고창 모양성제의 경우 재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한복 차림의 주민과 관광객이 성을 밟으며 탑성놀이를 재현합니다. 조선 단종 때 호남의 여러 고을 주민이 쌓은 모양성을 돌며 축제를 즐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로 알려진 고창의 모양성제는 지난해 46회째를 맞았습니다. 전라도의 19개 현의 모든 전라도민들이 함께 울력해서 쌓다. 이게 가장 자랑거리고요.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고창군은 역사성과 즐거움, 어울림을 담아냈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꼽혔던 모양성제가 올해부턴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6천만 원의 정부 지원도 못 받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5대 글로벌 육성축제 가운데 하나인 김제 지평선 축제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축제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문체부의 축제 관련 정책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다시 5일로 줄였습니다.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법령이 다 그런 조항이 싹 빠졌습니다.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데 10일을 안 해도 평가 내용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저희들은 농번기잖아요. 김제 지평선 축제를 포함해 전라북도에선 무주 반딧불 축제, 순창 장류 축제, 임실엔 치즈 축제, 진안 홍삼 축제가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고창 모양성제와 함께 완주 와일드 축제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인데요. 이비인후과나 내과는 쉽게 찾아가도 정신과를 찾아가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무인심리 검진기를 도입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청 한편에 심리상담소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의 화면엔 심리상담 홍보 영상이, 다른 한 화면엔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몇 가지 설문 조항에 답변을 하면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또 정신도 검진 한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고도 싶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정상군, 주의군, 위험군으로 분류돼 나온 검진 결과에 따라 일반 상담부터 심층, 치료 상담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최초로 도입된 무인 검진기는 정신과 상담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자살 비율이 높지만 심리 상담을 꺼리는 중장년층에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도 예상합니다. 의료진을 대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가 검진함으로 사생활 노출 위험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검진받아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조기 발견하고 무인 검진기를 통해 낮아진 정신건강 상담의 진입 장벽이 국민 정신건강 복지 향상에 봄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